불박차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은 다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보시죠. 째깍, 째깍, 째깍. 좌회전. 아이고, 여기서 황색불. 오토바이. 이야. 자,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불박차가 좌회전하러 가는데요. 언제 황색불 바뀌죠? 속도가 빠르진 않은데요. 여기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급제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도가 있으니까 저 횡단보도를 딱 가로막게 되죠. 한 여기쯤 멈출 것 같아요. 여기쯤. 저기서 이렇게 멈춰야 될까요? 그럼 만약 뒤에 또 다른 차가 오고 있으면은 또 뒤차가 후진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어중간하게 횡단보도를 막아야 되고 여기서 불박차는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저 횡단보도 저 방해할 것 같다. 그래서 저 들어가면서 여기서 내 빨리 빠져나가려고 요 차를 따라가자니 다른 차한테 방해될 것 같아서 이쪽으로 먼저 나가려고 하는 순간 아직도 황색이에요. 이제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그 순간에 오토바이가 여기에서 이렇게 역주행으로 왔습니다.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경찰에 접수했고요. 네, 저는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은 불박차는 신호위반인데 오토바이는 역주행, 거꾸로 왔어요. 거꾸로 왔는데 저거 오토바이는 저거는 그 통행 방법 위반, 통행 구분. 네, 통행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즉 중앙선 침범 같은 거예요.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넘어가면은 통행 구분이 위반된 거죠. 중앙선 침범을 통행 구분 방법이 통행 구분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주행은 중앙선 침범이에요. 예, 저거 분명히 역주행인데 그런데 저거 12대 중과실이 아니래요. 오토바이는요. 그리고 저 오토바이는 교통 약자래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과실이 더 적을 거래요. 무조건 되고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답니다. 아, 제가 신호위반 잘못이지만 저 길을 거꾸로 나왔는데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불박차가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니까 멈추려고 맘만 먹었으면은 멈출 수 있다. 정선 좀 더 지나갔다가 뒤차 보고 뒤로 좀 빼주세요. 그래서 되는데 저 신호위반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거 딜레마 정도도 충분히 볼 수도 있겠죠. 저걸 신호위반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호위반이라 보자고요. 불박차 신호위반이라 보자고요. 그랬을 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역주행한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습니까? 황색불 위반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98%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오토바이가 거기서 나오면 안 되죠. 오토바이 98%, 불박차 잘못이 2%. 경찰관은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역주행 아니라고 합니다. 저게 왜 역주행이 아닐까요? 저 오토바이가 나오면서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곳이에요. 이분께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이렇게요. 오토바이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중앙선이 여기까지 있어요. 요 안에 교차로 안 여기는 중앙선이 없어요. 그런 역주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사고 오토바이 역주행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12대 중과실은 사람 다쳤을 때예요. 불박차 운전자가 다쳤으면은 오토바이 12대 중과실, 다치지 않고 차만 망가졌으면은 종합범위 들어있거나 합의되면은 그러면 공소권 없음이에요. 여하튼 저는 오토바이 역주행에 해당된다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러면서 과실 비율은 상대가 더 잘못했죠. 상대는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갈 때 다른 차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아직 다른 차에 출발하기 전에요. 이 오토바이가 안 나왔으면 나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따라서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설령 불박차가 신호위반으로 본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은 황색불에 멈추지 않고 출발해 가다가 중앙선 침범한 차량 사고 났을 때 중앙선 침범한 차의 잘못을 80% 본 판결도 있었고요. 적어도 한 70% 봐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황색불 위반했다 하더라도 황색불 위반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벗어나면 그때는 중앙선 침범한 차 100%로 볼 수 있겠죠. 가까운 데 같으면은 중앙선 침범한 차의 잘못을 한 7, 80. 지금도 저는 오토바이 잘못이 7, 80%는 돼 보입니다. 불박차가 합류에 들어가요. 합류에 들어가면서 1차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앞에 차 1차로 들어가네요. 트럭은 가만히 있고요. 나 들어가는데 반 들어가는데 깜빡이 빵. 아이쿠. 이런. 다시 보시면요. 자, 앞차는 1차로 들어가요. 근데 트럭은 안 들어가네요. 나 여기서 이만큼 지금 들어가죠? 들어갈 때 뒷차가 바짝 붙어요. 뒷차를 이럴 때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앞만 보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앞도 보고 힐끔 뒤를 보죠. 꺾기 전에 뒤를 보니까 이 차가 빠르네. 그래서 이 차가 바짝 쪼아대네. 저 차도 나처럼 차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려고 그러는데 왜 깜빡이 켜 있어요. 처음에는 못 봤어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차가 진짜 이때 손을 들고 양보해달라고 그러네요. 아니 나 지금 이 뒷차 때문에 이 가속 페달 밟는 중인데 아이고 그래서 빵 합니다. 이때 빵. 그러니까 앞차가 제동. 다시 지금까지는 구분 동작으로 봤는데 연속 동작으로 다시 보시죠. 쭉 가면서 깜빡이 어떻게 켜지나 보세요. 자, 내가 들어가는 이때 그 앞차는 여유도 좀 있었어요. 저 트럭이 들어올 때 요 앞에랑 여유 있잖아요, 이만큼. 근데 손을 들고 그냥 들어와요. 빵 하니까 저거 트럭의 보복운전 아닙니까? 보복운전 아니겠죠. 빵 하니까 놀래서 멈춘 거로 보여집니다. 빵 했다고 일부러 브레이크 잡은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보복운전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과실은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트럭이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1. 앞뒤 관계에서 뒷차가 안전거리 유지했어야지. 트럭 깜빡이 켜고 들어왔잖아. 손까지 들고 들어왔잖아. 트럭 잘못 없다. 트럭 일부 잘못이 있다. 트럭이 더 잘못했다. 트럭의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지금 불박차가 가해 차량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럭 쪽에서는 왜 날 들이받아 그러면서 트럭이 더 잘못했다가 74%, 트럭이 100% 잘못이다가 22%. 그러면 여러분들 96%는 트럭 쪽이 더 잘못입니다. 트럭도 일부 잘못했다가 4%. 저도 트럭이 더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 계속 앞만 보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불박차도 잘못이 있어요. 뭘까요? 트럭과 좀 여유를 둬야 되는데요. 여유를 두고 미리 빵 했어야 돼. 미리 빵. 빵이 늦었어요. 나 뒤도 봐야 되잖아. 아니 꺾기 전에 하라 했잖아. 꺾기 전에 아니죠. 꺾기 전에 앞을 다시 이렇게 봐야 되는데 트럭이 깜빡이 킨 거를 나중에 봤습니다. 아니 나중에 보기 잘못이죠. 앞쪽을 주로 보고 뒤쪽은 그 뒷차가 쪼아댄다고 해서 내가 빨리 가면 안 돼요. 뒷차는 자기가 안전거리 지켰어야죠. 뒷차가 쪼아대니까 내가 빨리 간다? 그건 안 되죠. 이번 사고 트럭은 무과실을 주장한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96%와 저는 트럭이 더 잘못입니다. 왜? 불박차가 먼저 차선을 밟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 손만 든다고 되겠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항상 저는 그래서 트럭의 잘못이 불박차도 좀 그래서 트럭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요. 결정적인 트럭의 잘못은 미리 차로 변경을 했었어야죠. 근데 뒤에 오는 차는 먼저 들어갔는데 이때까지 깜빡이도 아직 안 켜고 있어요. 차로 변경은 깜빡이를 미리 켜고 그리고 한 3초는 가야죠. 근데 키자마자 한 번에 바로 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손만 내밀면 손만 이 저놈의 손 이 손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트럭의 잘못이 한 70%? 적게 보더라도 트럭의 잘못이 한 60%는 돼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차로 변경할 때 앞차랑 안전거리 좀 지키면서요.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앞차를 보면서 꺾기 전에는 아까 한 번 봤죠? 두 번 봤죠? 그럼 앞을 봐야 돼요. 그리고 트럭에게 미리 빵 했더라면 사고는 안 났을 것 같습니다.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에 불박차 갈 겁니다. 어떻게 가나요? 빨간불이 멈춰야죠. 네, 멈춰야 됩니다.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빵! 이 사고. 여기서요. 1차를 보면은 좌회전 금지. 그럼 이 차도 직진할 차죠.
요 차는 우회전할 차인가요? 자, 이 상황에서 아, 이 차도 직진할 차인가? 우회전 깜빡이 안 켰네. 뭐 직진이든 우회전이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 지구 차로니까요. 이 상황에서 언제 트럭 쪽은 신호등이 없습니다. 이때 바뀌었어요. 바뀌고 1초, 2초, 3초. 몇 대 몇입니까? 트럭은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일 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트럭이 지금 신호 바뀐다. 그럼 얼른 내가 먼저 가면 되겠지. 그래서 빵 나오고 불박차도 속도 줄이다가 이 붕 소리가 불박차 소리 맞죠? 불박차 소리 같아요. 주변 분들한테 보여드렸더니 다 100대 0이래요. 주변에서는 다 100대 0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상대는 100대 0 인정 못한대요. 저는 요 차 때문에 안 보였어요. 또 조수석 A필러 때문에 안 보였어요. 전 제 신호를 바꾸고 간 거예요. 제 주변 사람은 다 100대 0이라는데 이쪽 트럭 쪽에서만 100대 0을 인정 못한답니다. 그리고 자차가 가입되지 않대요. 자차 가입된 자리에서 우리 보험사에서 도와주지도 못한대요. 100대 0입니까? 아닙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트럭의 100번 잘못이다. 불박차에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네. 트럭의 100% 잘못이 60%입니다.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40%입니다. 과감한 판사 만나면 100대 0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상대 측에서는 90대 10을 얘기한다는데요. 아, 상대가 아니라 우리 보험사에 90대 10 얘기하네요. 주변 지인들에게 블랙박스 영상 보여줬을 때 대부분 100대 0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 쪽 신호가 없잖아요. 상대 신호 위반 아니잖아요. 그래서 90대 10 잡힐 수 있어요. 90대 10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과실이 잡힌다고 한 90대 10 정도. 근데 그 정도 보입니다. 80대 20까지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요. 네, 90대 10 쪽이에요. 과연 100대 0이냐 90대 10이냐. 여러분들이 60%는 저 트럭이 저렇게 무리하게 튀어나왔으니까 100대 0이 된다. 40%는 불박차도 일부 잘못 90대 10 될 수 있다. 좀 아쉬운 게요. 다른 차들 먼저 기다리고 있었죠. 이 차가 좌회전 대기가 아닙니다. 그 신호가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이 차는 또 바로 출발하지 못해 여기서 좌회전 늦게 나가는 차도 있고요. 저 차 좌회전한 차 여기서요. 여기서 이 차도 슬슬 출발하네요. 예. 먼저 기다리고 있던 차들, 그 차들보다 먼저 나가지 말고, 아, 형님들 먼저, 기다리셨네요. 네, 저도 가도 돼요. 네, 형님들 먼저 가세요. 형님들 가시고, 또 형들 가시고, 그리고 교차로 지난 다음에 저 먼저 갈게요.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사고 안 났을 것 같아요. 항상 신호 바뀐 직후에는 2등으로 가라. 1등으로 갈 때는 저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던 차들이 아직 안 움직이니까 무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신호 바뀌고 오래 걸렸다. 막 4, 5초 걸렸다.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리고 내가 쭉 가는데 아까부터 신호 바뀌더라. 몇십 미터 된다. 그래서 쭉 가는데 다른 차들이 이제 출발하려고 그래서 거의 비슷해 나가는데 갑자기 났다. 그럴 땐 100대 0이지만 지금은 바뀐 지 진짜 몇 초 안 돼요. 100대 0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고 안 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기서 뿡 하지 마시고요. 가다가 옆에 먼저 대기하고 있던 분들 그 차들이랑 보조를 좀 맞춰서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래서 100대 0 아니라고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고속도로 분기점이에요. 경부고속도로 가다가 아마 남이분기점 중부고속도로 빠지는 거기 같은데요. 요 차 말고 그 앞차와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가겠습니다. 앞차가 오른쪽으로 빠지네요. 아, 그럼 천천히 가네. 천천히. 왜 이렇게 천천히 가? 아하. 저 차가, 요 차가 오른쪽으로 빠져. 그 앞에 차 천천히 가네요. 천천히 가니까, 에이, 나 빠질 거야. 그런데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요. 무조건 직진. 못 먹어도 직진. 그런데 브레이크. 저 차 브레이크 잡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 그리고서 1, 2, 쾅. 이 사고 보험사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차가 더 잘못이다. 고속도로에 저렇게 정지하면 어떻게 해요? 저 차가 헷갈려서 그런 거죠. 길을 잘못 들었대요.
앞차가. 고속도로에 저렇게 멈추면 어떻게 해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불박차가 70, 앞차가 30이래요. 여기서 지금 제가 가해자로 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과연 제가 더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앞차가 더 잘못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8%입니다. 그리고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2%입니다. 저는 어떤 의견일까요?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왜 멈춰? 그것은 고속으로 달릴 때 같이 푹 멈추면 뒷차가 완전히 골탕입니다. 근데 지금 저 차 속도가 얼마 안 되잖아요. 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거 제한 속도는 얼마인가요? 예, 뭐 이 제한 속도는 중요치 않아요. 크게 여기서 중요치 않고요. 앞차가 빠르게 가지 않고 느리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급제동이지만 고속으로 달리던 중에 급제동과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한 불박차 잘못이 더 크게 평가될 것 같습니다. 앞차가 느리게 가면은 그 앞에, 내 앞에 가는 차도 오른쪽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나도 오른쪽으로 빠지든가 아니면 앞차한테 빵빵 대든가. 근데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따라서 경찰에 접수 안 하고 70대 30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속도로에서 멈추면 안 되지. 분기점이 1차로에 멈추면 안 되지. 속도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앞차 빠져요. 그리고 점점 가까워져요. 앞차 천천히 가잖아요. 앞차 천천히 가요. 다른 차들이 현저히 천천히 가요. 이 트럭보다도 천천히 가요. 그럼 저 차 왜 천천히 가? 그럼 나도 요새 여기 대비를 해야죠. 저 차 왜 천천히 가는 거야? 옆에 트럭하고 나란히 가다가 오히려 트럭이 더 빨라요. 왜 이래? 이 차 왜 이래? 이상하다. 그래서 이유 없는 급제동일 때 무조건 되고 안전거리 미확보가 잘못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유 없는 급제동이 더 잘못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속도가 얼마였느냐.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급제동했느냐. 저 차가 느리게 가면서 브레이크 잡을 때 저거 급제동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저는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멈추면 안 되죠. 길을 잘못 들었으면 돌아서 다시 와야 되죠. 뒤에서 만약에 대형 버스 왔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불박차가 느리게 가는 차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거. 아쉽게도 불박차 잘못이 저는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접수되면 이것은 뒷차에게 벌점 부과됩니다. 그래서 경찰 접수 안 하고 7대 3으로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이번 사고가 약이 돼서 앞으로는 사고 내지도 마시고 당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앞차가 빠르게 가지 않고 느리게 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급제동했지만 고속으로 달리던 중에 급제동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앞차가 천천히 가면 저 차 왜 저러지? 그래서 거기 대비해야 되고 내가 옆으로 피해가든가. 앞차는 피해갔잖아요. 그리고 그 차랑 느리게 가면은 나도 속도를 줄였어야지 미리. 그리고 저 정도 느리게 갔기 때문에 급제동이라고 말할 수도 급제동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속으로 달리다가 빠르게 팍 승거하는 달리 보이기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한 불박차 잘못이 더 크게 평가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접수하지 않고 그냥 7대 30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시청자들의 의견은 앞차 잘못이 더 크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속도로에서 멈추면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앞차 잘못이 더 크다는 그런 의견이세요. 하지만 속도를 감안해야 됩니다. 저 앞차는요, 옆에 가는 트럭보다도 느리게 가요. 지금 이 트럭과 같은 속도였어요. 같은 속도로 가다가 앞차는 아예 느리게 가니까 옆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나도 옆으로 빠지든가.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점점 가까워지면은 대비를 해야죠. 그러다가 여기서 브레이크 잡는데요. 미리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아쉽게도 불박차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이유 없는 급제동이 더 잘못일 때도 있어요. 그것은 속도와 얼마나 급하게 급제동했느냐에 따라서 고속으로 달리는 차 갑자기 팍! 그럴 때는 이유 없는 급제동 잘못이 더 커야 되겠지만 지금은 장소는 고속도로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저는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10월에 방송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불박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옆에서 요 차 보세요. 저 차가 밀고 들어오려고 그러네요. 네. 이런. 어딜? 빵빵, 빵빵, 빵빵 계속 밀고 들어와요? 이런 뭐야! 야, 아이, 거기 들어오면 어떡해. 예. 계속 뭐라고 이제 그럽니다. 네. 또 서로 뭐라고 그래, 서로. 옆에 왔어요. 네, 뭐라고 막 그랬더니, 네, 욕 좀 했어요. 저 차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쭉 가다가, 슝! 으악! 이런 너 내려봐. 자, 이렇게. 예. 자, 쭉 가다가, 여기서, 네, 쭉 가는데, 저 차가 또 한 번, 슉! 으악! 아이쿠. 네. 그 차가 끼어들려고 그래서 빵 해줬는데 그래도 계속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막 그랬더니 그 차도 막 서로 막 뭐라 그래요. 내 불박천자 좀 욕설 좀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팍! 그래서 뭐 차세요 그랬더니 오다 팍! 그래서 그 차 피하다가 차가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누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기어 나오셨대요. 옆에 사람이 도와주고 그래갖고 이렇게 망가졌어요. 차는 폐차됐습니다. 보복운전이죠. 지난 7633회 10월에 방송했던 겁니다. 이거는 욕설이에요. 네, 끼어들기 시비로 서로 욕하다가 상대차 급정거해서 그 차 부딪히면서 인도로 돌진해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전도죠, 전도. 전복은 완전히 그 바텀업 된 걸 그 전복이라고 그러고요. 넘어진 건 전도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가해자랑 합의되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가해자 구속되나요? 제가 다쳤으니까 특수상해로 처리된다고 그러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누가 어디를 얼마나 다쳤나요? 제가 다쳤고요. 앞니 2개 깨졌고요. 온몸이 쑤시고 멍들었습니다. 진단 3, 4주 나왔습니다. 특수상해죄입니다. 또 특수손괴죄죠. 전형적인 보복운전입니다. 근데 구속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내가 아주 크게 다친 게 아니니까. 불구속으로 진행될 거고요. 첫 번째 보복운전은 피했어요. 두 번째 급정거에 사고 났습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실형 선고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해자는 종합범 돼 있다 하더라도 보복운전은 고의사고잖아요. 그때는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 드렸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답니다. 작년 9월에 있었던 보복운전 후기입니다. 그저께 올라왔어요. 9월 22일 보복운전 받아서 쭉 기다렸다가 며칠 전에 가해자가 실형 10개월 받고 법정 구속됐어요. 불구속으로 되다가 합의가 안 됐네요.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에 불복이면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하고 가려고 그러죠. 잠깐만요. 네, 법정경이 구속시킨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구속시키는 것을 법정 구속이라고 합니다. 실형 10월에 구속됐습니다. 그날 재판받고. 저도 이만저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3주간 입원 치료받았고요. 치료비도 제가 냈고요. 사고 이후에 직장에서 잘렸고요. 또 3달 가까이 쉬었습니다. 자동차는 폐차했습니다. 사고 이후 가해자는 한 번도 미안한 사고가 한 적이 없었고요. 연락은 왔었는데 처음에는 500만 원에 합의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내가 싫다 그러니까 1,500만 원에 합의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싫다 그랬어요. 실형받았습니다. 3개 제목, 특수협박. 첫 번째는 특수협박이죠. 두 번째 사고 난 거 특수손괴, 그 다음에 특수상해. 왜 징역 10월이죠?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인데 그럼 최소한 1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자동차 폐차했고요. 아직 금전적인 피해 하나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1년 이상이지만
그러나 전과 없고 반성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아주 심하게 다친 건 아니고 뭐 이런 것을 정상을 참작하면은 깎아줄 수 있어요. 2분의 1까지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이 징역 6월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선고된 겁니다. 10월 선고는 적당해 보여요. 적당해 보이고 판사가 법정 구속은 안 하겠습니다. 합의를 해서 노력하세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합의 안 된 점을 감안해서 구속시켰습니다.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적절한 1심 판결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하고 같아요.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차가 중고차 값이 한 650만 원 된답니다. 근데 650만 원이지만은 650만 원 갖고 저만한 차를 사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치아도 망가져 갖고 치과 치료도 받고 온몸 멍들고 막 그래서 병원비도 아마 일부는 건강보험을 하신 것 같아요. 내 돈 낸 것만 해도 200만 원이래요. 입원에 했던 병원에 100만 원, 또 치과는 내 돈 100만 원. 또 치과는 어쩌면 앞으로 또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3주 동안 입원했으니까 일 못했잖아요. 휴업손해. 그리고 3주 동안 입원했으면 요새 누가 이뻐해요?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직원도 좀 내보내고 싶은데 아이고 몸이 안 좋으면 쉬어. 그냥 계속 쉬어. 그래서 잘린 거예요. 지금 다시 취직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것에서 별도의 위자료가 필요하죠. 차값만 해도 650인데 650보다 실질적으로는 한 나중에 또 취등록세까지 하고 또 렌터카 비용도 10일치는 인정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감안하면은 그럼 한 800만 원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낸 돈 200만 원. 그리고 입원 기간 3주. 그거 최소한 한 200~300만 원 되겠죠. 그럼 그거만 해도 1,200~300만 원인데 그럼 내 위자료는 나 직장 잘린 거는 그게 1,500만 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안 해주신 거예요. 민사소송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민사소송 하지 마시고요. 좀 있으면 찾아올 겁니다. 와서 싹싹 빌 거예요. 본인은 못 와요. 본인은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를 해주세요. 합의되면 보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10개월을 살겠어요? 10개월 살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날품을 팔더라도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벌 수 있어. 10개월이면 3천만 원이야. 나 좀 제발 꺼내줘. 그러면 나중에 가족들이 한 2천에서 3천만 원에 합의해달라고 연락이 올 거예요. 1,500보다는 더 올라간 액수에 합의해달라고 찾아올 겁니다. 그걸로 민사소송 별도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저 차 보험 안 돼요. 고의사고는 보복운전은 보험 들어서 보험 안 됩니다. 적정선에서 합의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안 되면 나중에 별도로 민사소송 걸어야 돼요. 민사소송 걸면 위자료 얼마 인정해 줄까요? 위자료 많이 인정하면 한 500만 원 될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한 1,200~300만 원 됐죠? 거기다가 위자료 500만 원 하면은 아까 1,200~300만 원 위자료 500, 한 1,700~800이에요. 근데 소송에서 상대가 재산이 없으면 집행하기도 힘들어요. 집행 못하면 판결문은 그냥 휴지 조각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적정선에 합의금을 제시하면 미인 형사 합의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본인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금전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역시 잘했다 생각 안 해요. 근데 제가 참았으면 되는데 이제 빵 하고 급한가 보다 했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계속 빵 하고 거기다 또 욕한 거. 예, 제가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잘못입니다. 저도 많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도 좀 참고 지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100대 0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적정선에서 합의가 돼서 상대도 일찍 보석으로 나오고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리고 나도 내가 손해본 거 어느 정도 보전을 받고 그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로 앞으로 보복운전이 많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사고가 한순간 그거 못 참아서 전과자 됐죠. 10월에 실형 받았죠. 그리고 돈이 얼마예요? 돈이 돈 몇천만 원 날아가잖아요. 한순간 거기 껴들면 미안하다고 깜빡 켜줬어야죠. 비상등 켜줬어야죠. 손 들고 미안하다 했었어야죠. 거기다가 내가 빵 했다는 이유로 야 그랬다는 이유로 물론 상대도 기분 나쁘겠지만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같이 왜 싸워요? 같이 지금 서로 삐삐삐삐 서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내가 바빠서 그랬으면 됐잖아요. 자 가다가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이거 한 번만 해서 또 그래도 괜찮은데 예. 그럼 나도 이제 열받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안 되죠. 저기서 쓰레니까 자 여기서 마지막에 이거 한 방입니다. 이거 바로 이겁니다. 불박차 운전자도 본인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그러지 말았었는데 그러나 상대는 말로 하는 것하고 저렇게 차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하고 저 한순간에 화나는 거 참지 못해서 몸은 몸대로 고생,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게 보복운전입니다. 참으세요. 화날 때는 심호흡 3번만 하세요. 그리고요,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그러세요. 상대가 욕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계속 싸움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비상등 깜빡깜빡 손 한 번. 이번 영상으로 보복운전이 이거구나. 진단 2-3주 진단 한 3주 정도 나왔는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되는구나. 보복운전, 이 영상을 통해서 보복운전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보복운전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